뱃살이 빠지지 않고 혈당이 오르는 걸 그냥 나이 탓이라 넘기고 계신가요? 많은 분들이 이런 증상을 당연하게 받아들이시는데요.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그대로 방치하면 3개월 안에 당뇨나 고혈압 같은 심각한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저는 20년간 식습관과 노화 과정을 연구해온 김도연 박사입니다. 대학과 연구소에서 수천 명의 시니어분들과 함께 식습관 개선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뱃살을 빼기 위해 식사량을 줄이고 운동을 시작하지만 효과를 보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바로 세포막이 굳어서 영양분이 제대로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건 단순히 칼로리를 줄인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혈당이 높아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당분이 세포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혈액에 남아있으면 자연스럽게 혈당 수치가 올라가게 됩니다. 다행히도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아침에 딱 한 잔 소금물만 올바른 비율로 마셔도 세포막이 달라지고 몸 전체가 바뀔 수 있어요. 많은 분들이 소금은 무조건 나쁘다고 생각하시는데 이건 큰 오해입니다. 적절한 양의 소금은 오히려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미네랄을 공급해 줍니다. 세포막을 열어주고 신진대사를 활성화시키는 열쇠 역할을 하는 거죠. 제가 연구하면서 만난 많은 분들이 이 간단한 습관 하나로 인생이 바뀌는 경험을 하셨습니다. 뱃살이 빠지고 혈당이 안정되는 건 기본이고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가벼워지고 하루 종일 활력이 넘치게 되었다고 말씀하세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아주 쉬운 방법인데 제대로 알고 실천하는 분들이 많지 않아서 안타까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도 바로 내일 아침부터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은 요즘 아침에 어떤 증상으로 가장 힘드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하나하나 읽어보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제가 상담한 68세 이영자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영자님은 아침마다 몸이 무겁고 집안일을 조금만 해도 숨이 차서 정말 힘들어 하셨습니다. 혈당 조절 때문에 식사량을 확 줄이고 채식 위주로 드셨는데도 뱃살은 전혀 빠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기운은 점점 더 없어지고 하루 종일 피곤하다고 하셨죠. 이영자님은 건강검진 결과를 보고 정말 충격을 받으셨대요. 혈당 수치가 계속 올라가고 있었고 복부 둘레도 기준치를 넘어섰거든요. 주변에서는 약을 먹어야 한다고 걱정하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영자님은 약보다는 생활 습관을 먼저 바꿔보고 싶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아주 간단한 방법 하나를 제안드렸습니다. 바로 아침마다 미지근한 물에 소금 한 꼬집을 넣어서 드시라는 거였어요. 처음엔 이영자님도 반신반의하셨죠. 소금이 몸에 안 좋은 거 아니냐고 걱정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원리를 설명해드리고 적절한 양이라면 오히려 도움이 된다는 걸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일단 한 달만 꾸준히 해보시라고 말씀드렸어요.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일주일 만에 이영자님은 얼굴과 손발에 붓기가 빠지는 걸 느끼셨어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한결 가볍고 집안일을 해도 예전만큼 지치지 않으셨습니다. 2달이 지나자 허리띠가 헐렁해지기 시작했고요. 혈당 수치도 조금씩 안정되기 시작했죠. 3달째 되던 날 이영자님이 전화로 말씀하시길 이렇게 간단한 방법으로 이런 변화가 올 줄은 정말 몰랐다고 하시더라고요. 이 이야기는 특별한 사례가 아닙니다. 제가 20년간 연구하면서 만난 수많은 분들이 똑같은 경험을 하셨어요. 단지 제대로 아는 분들이 많지 않았을 뿐이에요.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건강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 전체 흐름을 이해하고 제대로 실천할 수 있어요.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여러분의 작은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실천법을 모르시면 지금까지의 노력이 의미 없어질 수 있어요. 이렇게 작은 습관 하나만으로도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식사량을 줄이거나 힘든 운동을 할 필요 없이 아침에 소금물 한 잔만 제대로 마셔도 충분해요. 이제 구체적으로 소금물이 우리 몸에 어떤 변화를 가져다 주는지 하나씩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뱃살 감소 효과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서 뱃살이 늘어나는 걸 당연하게 받아들이시는데요. 사실은 세포막이 굳어서 생기는 문제예요. 세포막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면 당분이 에너지로 쓰이지 못하고 그대로 지방으로 쌓이게 됩니다. 특히 복부에 집중적으로 축적되는 거죠. 한국영양학회에서 발표한 연구 보고서를 보면 미네랄 균형이 회복되면 체지방이 자연스럽게 줄어들고 피로도도 크게 개선된다고 합니다. 소금물에 들어있는 나트륨과 미네랄 성분이 세포막을 열어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면 당분이 세포 안으로 제대로 들어가서 에너지로 사용되고 뱃살로 쌓이지 않게 되는 겁니다.
제가 상담했던 70세 박민호님의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박민호님은 식사량을 줄이고 매일 산책도 했지만 뱃살이 전혀 빠지지 않아서 정말 답답해 하셨어요. 그런데 아침마다 소금물을 꾸준히 드시면서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2달 만에 허리둘레가 6cm나 줄었거든요. 박민호님이 하신 건 딱 하나였어요. 아침 공복에 미지근한 물 한 컵에 소금 한 꼬집을 넣어서 천천히 마신 것뿐이었습니다. 다만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소금을 과하게 드시면 오히려 붓기가 심해지고 혈압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적절한 양을 지키는 게 정말 중요해요. 물 한 컵에 소금 한 꼬집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은 식사를 줄여도 뱃살이 빠지지 않아서 답답했던 경험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오늘부터 이 방법을 꼭 시도해 보세요. 2번째로 말씀드릴 중요한 변화는 혈당 안정 효과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혈당 수치가 올라가는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이것도 결국 세포막 문제와 연결되어 있어요. 소금물 속 미네랄 성분이 세포막의 통로를 열어주면 당분이 세포 안으로 제대로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혈액 속에 남아있는 당분이 줄어들면서 자연스럽게 혈당 수치가 안정되는 거죠. 일본 내분비학회에서 발표한 연구 결과를 보면 나트륨과 칼륨의 균형이 잘 맞으면 인슐린 저항성을 낮추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인슐린 저항성이 낮아지면 같은 양의 인슐린으로도 혈당을 효과적으로 조절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소금물이 혈당 관리에 도움을 주는 핵심 원리입니다. 66세 장미자님의 경우를 말씀드릴게요. 장미자님은 당뇨 초기 증상으로 약을 복용하기 시작하셨는데 혈당이 잘 떨어지지 않아서 고민이 많으셨어요. 그런데 매일 아침 소금물을 마시는 습관을 들두시면서 혈당 수치가 120 아래로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약도 계속 복용하셨지만 소금물 습관이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소금을 선택하실 때는 정제염보다는 천일염이나 용소금을 활용하시는 게 좋아요. 천일염이나 용소금에는 나트륨 외에도 다양한 미네랄이 풍부하게 들어있거든요. 이런 미네랄들이 함께 작용하면서 세포 기능을 회복시켜줍니다. 다만 당뇨약을 복용 중두시라면 소금물을 마신 후 최소 30분은 간격을 두고 약을 드시는 게 안전해요. 여러분은 아침 혈당 수치 때문에 걱정되신 적 있으신가요? 3번째 변화는 붓기 해소와 피부 개선입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얼굴이나 손발이 퉁퉁 부어있는 경험 해보셨죠? 이건 세포 안팎의 수분 균형이 맞지 않아서 생기는 현상이에요. 나트륨과 칼륨이 세포막을 경계로 균형을 이루면서 수분을 적절하게 조절하는데 이 균형이 깨지면 세포 밖에 수분이 과도하게 쌓이게 됩니다. 유럽 임상영양 저널에 실린 연구를 보면 나트륨과 마그네슘은 수분 대사 조절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고 나와 있어요. 적절한 양의 소금물을 마시면 이런 미네랄들이 균형을 맞춰주면서 붓기가 자연스럽게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세포가 건강해지면 피부도 함께 맑아지는 효과를 볼 수 있어요. 64세 김순자님은 아침마다 얼굴이 퉁퉁 부어서 외출하기가 정말 부담스러우셨대요. 화장을 해도 붓기 때문에 제대로 먹지 않고 거울 보기도 싫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매일 아침 소금물을 마시는 습관을 들이신 후로 일주일 만에 붓기가 눈에 띄게 줄어들었어요. 한 달 후에는 피부 톤도 밝아지고 화장이 훨씬 잘 받는다고 좋아하셨습니다. 소금물을 마실 때는 미지근한 물에 소금을 넣고 천천히 입안에 머금은 후 삼키시는 게 좋아요. 급하게 벌컥벌컥 마시면 위에 부담이 갈 수 있거든요. 그리고 하루 권장량 이상으로 소금을 과하게 드시는 건 절대 피하셔야 합니다.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어요. 여러분은 아침마다 얼굴 붓기로 고민해 본 적 있으신가요? 4번째로 말씀드릴 변화는 만성 염증 완화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원인 모를 통증이나 불편함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무릎이 쑤시거나 관절이 뻑뻑하거나 몸이 자꾸 아픈데 정확한 원인을 찾기 어려운 경우가 많죠. 이런 증상들의 근본 원인은 대부분 만성 염증이에요. 세포 안에 노폐물이 쌓이고 제대로 배출되지 않으면 염증이 생기게 됩니다. 이 염증이 오래 지속되면 여러 가지 불편한 증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미국 영양의학회에서 발표한 연구를 보면 미네랄 균형이 회복되면 염증 수치가 개선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소금물이 세포막을 열어주고 노폐물 배출을 도우면서 염증을 줄여주는 거죠. 72세 정만성님의 사례가 정말 인상 깊었어요. 정만성님은 원인 모를 무릎 통증 때문에 계단 오르내리기가 힘드셨습니다. 여러 방법을 시도해봤지만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하셨죠. 그런데 매일 아침 소금물을 마시는 습관을 들이신 후로 한 달쯤 지나니까 통증이 서서히 완화되기 시작했어요. 3달 후에는 계단을 오르내리는 게 훨씬 편해지셨다고 하십니다. 소금물은 매일 아침 규칙적으로 같은 시간에 드시는 게 중요해요. 우리 몸은 규칙적인 리듬을 좋아하거든요.
매일 같은 시간에 소금물을 마시면 몸이 그 패턴에 적응하면서 효과가 더 좋아집니다. 다만 신장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신 후에 시작하셔야 해요. 여러분은 이유 없이 몸이 무겁고 아픈 경험 있으신가요? 마지막 5번째 변화는 변비 개선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변비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장 운동이 느려지고 수분 흡수도 잘 안 되면서 변이 딱딱하게 굳어버리는 거죠. 소금물은 장 운동을 촉진하고 장 속으로 수분을 끌어들여서 배변을 부드럽게 도와줍니다. 대한소화기학회 논문을 보면 적절한 염분 섭취가 장 연동 운동을 촉진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아침 공복에 미지근한 소금물을 마시면 장이 자극을 받아서 활발하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소금이 수분을 끌어들이는 성질 때문에 변이 부드러워지면서 배변이 훨씬 수월해지는 거예요. 74세 이화자님은 20년 넘게 변비로 정말 고생하셨어요. 여러 가지 방법을 다 시도해봤지만 일시적인 효과만 있을 뿐 근본적인 해결은 되지 않았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매일 아침 소금물 한 잔을 꾸준히 드시면서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셨어요. 일주일 만에 배변이 규칙적으로 나오기 시작했고 한 달 후에는 매일 시원하게 화장실을 다녀오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소금물은 공복에 한 컵 마시시고 최소 20분 정도 후에 식사를 시작하시는 게 좋아요. 소금물이 장을 자극하고 준비시키는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만약 속쓰림이 있으시면 소금 농도를 조금 낮춰서 다시 시도해 보세요. 처음부터 무리하지 마시고 천천히 몸에 맞춰가는 게 중요합니다. 혹시 변비 때문에 힘들었던 적 있으신가요? 이 5가지 변화를 동시에 경험하시면 몸이 한층 가벼워지는 걸 분명히 느끼실 수 있어요. 뱃살이 빠지고 혈당이 안정되고 붓기가 사라지고 염증이 완화되고 변비까지 해결되면 완전히 새로운 몸으로 태어나는 기분을 느끼실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하면 이 소금물 습관을 더 효과적으로 오래 지속할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을 지금부터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소금 선택이 정말 중요합니다. 모든 소금이 다 같은 소금이 아니거든요. 천일염, 핑크솔트, 용소금 같은 종류는 미네랄이 아주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나트륨뿐만 아니라 마그네슘, 칼륨, 칼슘 같은 다양한 미네랄이 자연 그대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미네랄들이 함께 작용하면서 우리 몸에 훨씬 더 좋은 영향을 주는 거죠. 반대로 정제염은 가급적 피하시는 게 좋아요. 정제염은 나트륨만 남기고 다른 미네랄은 거의 다 제거된 상태예요. 그래서 정제염만 계속 드시면 나트륨만 과다하게 섭취하게 되고 다른 필수 미네랄은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집에 천일염이 있으시다면 그걸로 시작하시면 충분해요. 특별히 비싼 소금을 살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소금을 쓰고 계신가요? 2번째는 편리하게 준비하는 방법입니다. 매일 아침마다 티스푼으로 소금을 재서 넣는 게 귀찮으실 수 있어요. 그럴 때는 그라인더 소금을 활용하시면 훨씬 편리합니다. 물컵 위에서 그라인더를 한 바퀴만 돌리면 적당한 양의 소금이 뿌려져요. 매번 똑같은 농도를 유지하기도 쉽고 무엇보다 간편합니다. 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어떤 날은 많이 넣고 어떤 날은 적게 넣으면 몸이 적응하기 어렵거든요. 처음 시작할 때 한번 딱 정해놓고 그 양을 계속 지키시는 게 좋습니다. 그라인더 소금이 없으시다면 작은 계량 스푼을 하나 정해서 매일 같은 스푼으로 재시면 돼요. 혹시 귀찮아서 건강 습관을 포기한 경험 있으신가요? 이렇게 간편한 방법으로 준비하면 오래 지속하실 수 있어요. 3번째는 올바른 시간을 지키는 겁니다. 소금물은 반드시 공복에 마셔야 효과가 좋아요. 위가 비어있을 때 마시면 흡수가 빠르고 장을 자극하는 효과도 훨씬 좋습니다. 식사 직후에 마시면 음식과 섞여서 흡수가 느려지고 효과가 많이 떨어져요. 기상 직후가 가장 좋은 시간입니다. 침대에서 일어나자마자 바로 마시는 습관을 들두시면 절대 잊어버리지 않아요. 알람을 맞춰두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아침 기상 알람이 울리면 일어나서 가장 먼저 소금물 한 잔을 마시는 거예요. 그리고 20분에서 30분 정도 후에 아침 식사를 시작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은 아침에 물 한 잔부터 시작하시나요? 4번째는 꾸준히 기록하는 습관입니다. 몸무게, 혈당, 붓기 같은 변화를 매일 기록해 두시면 동기부여가 정말 잘 돼요. 눈으로 보이는 변화를 확인하면 계속 실천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거든요. 달력이나 노트에 간단하게라도 적어두세요. 예를 들어 오늘 아침 소금물을 마셨다면 동그라미 표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몸무게나 혈당 수치가 있다면 함께 적어두시고요. 일주일, 한 달이 지나서 돌아보면 변화가 한눈에 보입니다. 하루 이틀 효과만 보고 중단하시면 안 돼요. 세포가 바뀌려면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지금 하고 계신 습관을 기록해 본 적 있으신가요? 5번째는 최소 3개월 이상 지속하는 겁니다. 이게 정말 중요해요.
우리 몸의 세포막이 완전히 새로워지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일주일이나 한 달만 해보고 효과가 없다고 포기하시면 정말 아까워요. 보통 일주일에서 2주 정도면 붓기 같은 즉각적인 변화를 느끼실 수 있고요. 한 달쯤 지나면 뱃살이나 혈당 같은 변화가 조금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3개월 정도 꾸준히 하시면 몸이 완전히 달라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조급해하지 마시고 천천히 변화를 기다려주세요. 처음엔 소량으로 시작해서 점차 몸에 맞춰 가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처음부터 무리하게 많은 양을 마시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건강 습관을 얼마나 꾸준히 해보셨나요? 6번째는 가족과 함께 하는 겁니다. 혼자서 습관을 만들어가는 것보다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하면 훨씬 쉬워요. 서로 격려하고 응원하면서 지속할 수 있거든요. 배우자나 자녀에게 이 방법을 알려주시고 함께 아침마다 소금물을 마시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같이 변화를 공유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동기부여가 훨씬 잘 됩니다. 오늘은 붓기가 좀 빠진 것 같다. 오늘은 몸이 가볍다. 이런 작은 변화들을 나누면서 서로 힘을 얻을 수 있어요. 혼자 하시기 힘드시다면 가족에게 먼저 이야기해 보세요. 7번째는 변화를 사진으로 남기는 겁니다. 매주 같은 요일, 같은 시간에 거울 앞에서 사진을 찍어 보세요. 뱃살의 변화나 얼굴 붓기의 변화를 사진으로 기록해두면 정말 큰 동기부여가 됩니다. 숫자로만 보는 것보다 실제 모습의 변화를 보면 훨씬 더 실감이 나거든요. 처음에는 변화가 작아서 잘 못 느끼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한 달 전 사진과 지금 사진을 비교해보면 분명히 차이가 보일 거예요. 이런 작은 성취감이 쌓이면 습관을 오래 지속하는 힘이 됩니다. 스마트폰에 따로 폴더를 만들어서 변화 사진을 모아두시면 좋아요. 이제 오늘 내용을 정리하면서 가장 중요한 핵심만 다시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할 것들을 마지막으로 정리해드릴게요. 오늘 말씀드린 아침 소금물 한 잔은 단순한 음료가 아닙니다. 이건 여러분의 세포를 깨우고 몸 전체를 재설정하는 열쇠예요. 세포막이 굳어서 생긴 뱃살, 혈당, 붓기, 염증, 변비까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하지만 강력한 방법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 이런 증상들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그냥 참고 살거나 약에 의존하게 됩니다. 하지만 잘못 관리하면 증상은 점점 더 심해지고 나중에는 심각한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당뇨가 심해지면 합병증으로 눈이나 신장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요. 고혈압이 오래 지속되면 심장이나 뇌혈관에 무리가 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올바르게 관리하면 몸이 젊어지고 활력이 살아납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가벼워지고 하루 종일 에너지가 넘치는 걸 느끼실 거예요. 뱃살이 빠지면서 옷맵시도 살아나고 자신감도 생기죠. 혈당이 안정되면 갑자기 피곤해지거나 어지러운 증상도 사라집니다. 붓기가 빠지면 얼굴이 한결 맑아 보이고 몸도 훨씬 날씬해 보여요. 제가 20년간 연구하면서 만난 수많은 분들이 이런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시다가 일주일, 한 달, 석 달이 지나면서 놀라운 변화에 감동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았어요. 특별한 건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매일 아침 소금물 한 잔만 꾸준히 드셨을 뿐입니다.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단 하나의 제안은 바로 이겁니다. 오늘 아침부터 소금물 한 잔을 꼭 시작해 보시라는 거예요. 내일부터 하겠다고 미루지 마시고 오늘 당장 시작하세요. 미지근한 물 한 컵에 천일염 한 꼬집만 넣으면 됩니다. 정말 간단하죠? 기상 직후 공복에 천천히 마시세요. 그리고 20분에서 30분 후에 아침 식사를 시작하시면 됩니다. 일주일만 해보세요. 일주일 후면 분명히 변화를 느끼실 거예요. 붓기가 빠지고 몸이 가벼워지는 걸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그 변화를 느끼시면 자연스럽게 계속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거예요. 달력에 표시하면서 하루하루 체크해 보세요. 동그라미 하나씩 그려가면서 실천하다 보면 어느새 한 달이 지나 있을 겁니다. 한 달 후에는 뱃살이 줄어들고 혈당이 안정되는 걸 느끼실 거예요. 3개월 후에는 완전히 새로운 몸으로 태어난 것 같은 기분을 느끼시게 될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 뱃살이나 혈당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작은 습관 하나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아 주시고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건강 정보를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어요. 다음 영상에서는 소금물의 효과를 떨어뜨리는 잘못된 습관들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고 하시는 실수들이 있거든요. 그런 실수만 피해도 효과가 훨씬 좋아져요. 또 소금물과 함께하면 더 좋은 생활 습관들도 소개해드릴 예정입니다. 여러분은 오늘부터 바로 실천하실 준비가 되셨나요? 소금물 습관을 시작하시면서 느끼신 변화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제가 하나하나 읽어보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변화를 응원합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활기찬 하루 보내세요.